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현재 되게 희한한 상황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잭슨홀 미팅이 이제 28일 날 들어가서 한국 시간으로 아마 29일 새벽이나 28일 자정을 넘기기 전에 그 결과가 분명히 발표가 FED에서 나오는 어떤 그 결과가 발표가 전 세계 발표가 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방향성이 정해질 거고,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은 진짜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올라가는 그런 방향성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락 트렌드를 말하기에도 애매모호한 지금 어중간한 딱 줄타기 상태를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그 상황에서 메타를 타는, 그러니까 유행성 이제 트렌드를 타는 어떤 그런 알트코인들이 반짝반짝 지금 거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뭐라고 딱 칼로 자르듯이 해서 말씀드리긴 애매모호한데, 오늘 영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현재 어떤 그 트렌드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각자가 다 내리셔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흔히 보통 보면 가상자산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랑 뭐 금리 관계, 미국에서 뭐 FED에서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나오면 뭐 방향성을 매크로 관계로 유기적으로 어떤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보세요. 1%씩 상승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거의 뭐 1%씩 상승해 있어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지금 약간 까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것과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금값은 지금 소강 상태로 1950달러거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캡처를 한 거라서 어쨌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일단 알트코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SXP, 그러니까 스와이프를 한 요쯤에 탄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였는데,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말에 타서 내리는 게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쯤 다 많이 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쯤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또 사람들이 그때 또 많이 떠들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보통 이럴 때 많이 떠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조심하시고, 절대로 이런 거를 매수하셔가지고 물리시면 이제 지금 보면은 댓글에 이제 스와이프 언제 올라요 하시는 분들이 좀씩 보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와이프에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탈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못 올라가요. 요 정도까지는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러 명의 차트스들이 워낙 많이 스와이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뭐 전문적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OMG 네트워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의 진폭이 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한 번의 파동을 타고 그 다음에 상승이 일어날 시점이 27일, 28일. 딱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8일에서 29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OMG 네트워크. 그래서 이거를 잘못 타가지고 탈출하실 분들은 탈출할 기회가 한 2, 3일 안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접근하시고, 그때 예전에 이제 이게 15,000원? 이 언저리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까지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여태까지 남아있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향후에 파동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올라갔다가 한번 꺼진 다음에, 그래서 한번 관찰을 한 2, 3일 동안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거 스와이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워낙 강조해서 얘기를 하니까 보통 그러면 거의 맞거든요. 이 사람들 되게 유능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승한다. 그냥 상승한다요. 상승하는데 정고점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고점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 파동에서 반드시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쥐 꺼질 거다. 다음 달 뭐 14일 언저리까지 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의미를 말을 하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이 이제 크립토 마이컬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좀 약간 이런 파동적인 관점에서 예측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100% 맞히진 못하죠. 근데 좀 확률상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잘 맞히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 보니까 알트코인들, 다른 알트코인들도 요거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2, 3일 내에 이번 달 말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급격하게 갑자기 막 올라가잖아요, 계속.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익절하실 부분은 분명히 빼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단정 짓는 게 제가 뭐냐면, 주의할 점이 뭐냐면, 급격한 상승이 있었을 때 만약에 지리하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간다 이러면 거기서 현금화할 필요는 없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립토 마이클이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오랜만에 XRP에 관해서 한번 띄워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띄운다고 해서 이게 XRP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그레이스켈 측에서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하트 표시를 누른 사람들이 물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뭐 350개인가 하트를 눌렀더라고요. 다른 코인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트가 그렇게 많이 눌려지지 않아요. 그만큼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죠. 사실은 수익 난 사람들보다 여기 목매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의미고, XRP 투자자들 중에 클레이 코인에 옮겨가셔가지고 뭐 300원대 아니면 250원대 진입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거는 수익 날라고 하는 거지, 그죠? 홀딩 한다고 물론 뭐 그게 100% 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의지죠. 자기의 능력이지. 그리고 나서 수익 봤으니까 또다시 XRP 뭐 2배 양을 늘리든 3배 양을 늘리든 그건 뭐 각자의 마음이죠. 어쨌든 그거는 저는 뭐 바람직한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와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뭐 요즘에 중내사네 이러면서 뭐 2번의 해킹 그런 얘기도 있으면서 아직까지 뭐 하드포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얘기가 원래 나와 있는 건 28일인데 나와야 나오는 거죠. 하도 막 페이크적인 어떤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기술력이 딸린다거나 연구 인력이 뭐 부족하다거나 이런 팀은 아니에요. 되게 역사도 오래됐고 사실은.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알트코인 중에 비중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냥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 스왑 알파와 관련해서 베타 릴리즈를 진행했다. 여기 보면 탈중앙화 스토리지 멀티체인에 관련해서 서포팅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개인은 가격을 추종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력들은 가격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포텐셜을 어떻게 확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의 관점을 보셔야 된다고. 그런 관점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포스팅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건 비트코인인데 디크립토 미디어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냥 이거 표제만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비딜리티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인덱스 펀드에 관해서 간접 투자 상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ETF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어쨌건 인덱스 지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향후에 주식시장하고 관련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이거든요. 라이트코인은 뭐 비트코인 사기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 이더리움 사기에도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 그리고 내가 좀 나이가 많은 분들 있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퇴직을 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투자를 진행해서 중장기로 홀딩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코인으로 제가 추천드려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렇게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라이트코인은 뭐 빼더라고요. 언급을 많이 하. 근데 라이트코인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상승력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게 사실은 라이트코인이에요. 라이트코인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비트코인이 향후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 라이트코인이 향후 장세를 쫓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 여기서 급작스럽게 뭐 펌핑이 일어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이제 11월달 되기 전에 10월달 중순부터 펌핑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100 밑에는 매수를 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거를
그냥 추가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 저도 동감은 해요. 그러니까 라이트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찰리리가 뭐 다 팔아먹고 먹튀했다. 근데 엄연히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여기 보시면 17.79 밀리언이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알트코인 중에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더리움을 사기 힘든 사람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격이 까질 때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거의 10분의 1 정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10분의 1.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OTC 심볼, 신탁에도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보고 저는 객관적 사실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 근데 안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일단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거를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먼저 보시고 왜 이 사람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나 그걸 보시면 되고, 78.6밀리언인데 예전에 이제 82밀리언에서 좀 까졌죠. 까진 건 사실인데 가격이 그건 내려가서 그런 거고, 어쨌건 이 사람들이 뭐 개인 투자자 수익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뭐 일주일짜리, 뭐 3일짜리, 뭐 그 캔들을 볼 때 뭐 1분짜리, 5분짜리 보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죠. 물론 수익률은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높을 거고, 그거는 뭐 뻔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어쨌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라이트코인 보세요. 17.9 밀리언이나 가지고 있잖아요. 뭐 XRP도 그대로 있고 다.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다 그래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건 그냥 이건 보시고, 또 하나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 빅히트일 수도 있는데 메인일 수도 있는데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대표이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대표인 베이리 실버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어떤 그 발표를 DCG에서 내일 아침에 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DCG를 한번 추종해봐라. 무슨 얘기를 할지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보통 하진 않거든요. 그래, 발표는 발표일 뿐이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무슨 발표를 할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 합병에 관해서 발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에 뭐 큰 돈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에 관해서 저는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가만히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이게 지금서부터 7시간 전에 나온 거거든요. 베리 실버트가 포스팅을 한 건데 내일 아침이라고 보면 오늘 밤 정도가 될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했을 때 자정을 넘기 전에, 그러니까 28일,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을 넘기 전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자정을 넘어서 28일 됐을 때, 그러면 잭슨홀 미팅하고 연계돼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리 실버트가 뭐라고 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인수합병에 관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그리고 월드 스테이블 코인 서밋, 서밋이 있는데,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번에 디센트럴 랜드, 마나코인이죠. 여기 참가를 해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 마나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디센트럴 랜드, 탈중앙화된 어떤 이 땅에서 가상현실 안에서 쓰여지는 사실 코인이거든요. 그 돈이거든요. 기축통화거든요. 그래서 이 디센트럴 랜드에 관해서 이해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 마나코인이 진짜 실제로 사용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거래소에서 뭐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나로 바꿀 수도 있고 하나로 살 수도 있고 이런데, 디센트럴 랜드 이 속 안에서 유통되는 기축통화가 마나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센트럴 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 그 블록체인 시장에 이제 막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근 5년 동안 막 이렇게 화랑장세가 있고 막 뭐 사라질 어떤 그 VR 관련해서 복실리스라든가 밥스코인이라든가 그런 스캔 코인들 말고 그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을 이미 끝난 코인이에요. 디센트럴 랜드 마나코인은. 참고로 베리 실버트 있죠. DCG 그룹 베리 실버트도 관심 있다고 본인 그 메인 페이지에 올려놓은 코인이에요. 저도 그래서 추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지속적으로 드렸던 거고, 마나코인을 이용해서 디센트럴 랜드 안에서 내가 땅을 살 수도 있어요. 땅을 사고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거기서 그 마나코인을 페이를 결제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그 디센트럴 랜드 안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 서비스를 런칭을 시키면 향후에 마나 코인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뭐 수익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을 보고 내가 그냥 강남에 땅을 산다. 강남에 땅을 산다. 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그냥 접근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나 코인을 핸들링하는 주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포가 있는데 개인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 되게 정직하게 만들어요. 50원에서 150원 만들고 100원에서 횡보를 하게 지금 만들죠. 그죠? 그러면 100원 밑에 사면 무조건 이득이야. 100원 밑에 사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냥 끌고 가면 돼. 계속. 어쨌건 강조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주 포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제 포트는 구성이 돼 있고, 이거는 그냥 사이드적인 관점으로 그냥 재미삼아서 제가 이제 수집하는 어떤 그런 코인 중에 하나고, 여기 보시면 마셀이라는 어떤 그 연구 단체가 있거든요. 이거는 플립사이드 크립토랑 약간 좀 틀린 데인데, 지명도는 아마 플립사이드보단 좀 떨어지지만 여기도 좀 요즘에 근래 들어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 근간에는 그 디센트럴 랜드 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용자가 400명밖에 안 됐었는데, 요 근래 마나코인인데 상승을 하면서 2,000명까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아마 점점 더 VR이 더 싸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큘러스 퀘스트나 이런 게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5G가 런칭되고 하면 아마 VR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시장에서 아마 트렌드를 일으키면서 마나코인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페이스북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차세대 오큘러스 퀘스트를 지금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유통시키는 이유가, 사실은 페이스북 자체를 그 페이스북 스페이스를 그 안에 이식시키기 위한 작업을 향후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는 그 메타가 올라가면 마나코인도 분명히 그 메타에서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어저께 이제 코인빗 얘기를 어제 조인디 고란 기자님이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정답이고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기사를 쓰실 때도 어떤 코인사가 있으면 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다른 코인사들 허접한 데는 매스미디어사들이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조인디는 일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고 딱 그냥 스탠다드식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채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시장이 정화되는데 사실은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문의도 되게 많이 갈 거예요. 본인들 코인에 관해서 좋게 기사 좀 써달라, 돈 줄 테니까, 후원할 테니까. 근데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저한테도 어떤 코인사가 돈을 줄 테니까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메일이나 제 연락처를 거기다 이제 안 달아놓은 이유가, 뭐 해킹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짜잘한 그런 거를 제가 초반에는 좀 봐볼까? 재미삼아. 근데 그랬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제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다 지워버린 거예요. 관계 자체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그냥 판단을 해버렸던 거고, 어쨌든 경찰은 코인빗 거래소 소유자와 관리팀의 세척 거래와 시장 조작의 순이익이 1,0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을 했다. 앞으로 코인빗을 필두로 해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골마 터져 있는 땅 밑에 이제 썩은 감자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내년 3월이 되기 전까지,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줄줄이 사탕으로 저는 매스미디어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그러니까 이용하실 때도 조심스럽게 가상자산 그 허가 서비스 그거를 그 라이센스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거를 보시면서 움직이셔야 되고,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도 암호화폐 P2P 시장 규모가 3배가 증가했다. 단기간에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거는 P2P,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P2P 뭐 디파이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현물 경제도 인도가 그렇게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도에, 그러니까 중국에 많이 갔던 사업가들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15년 전, 20년 전에 중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음에 많이 몰려갔던 데가 10년 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10년 전에, 그때 다음으로 진짜 많이 몰려갔던 데가 인도예요.
인도가 허접한 나라라고 보시는데 2030년에 어떤 모습으로 2025년을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지나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인도인들이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다니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이 전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듯이.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뭐 금융 카르텔들이, 금융 마피아들이 많은 자금을 이미 10년 전서부터 투입을 했고 현물 경제를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단계니까. 근데 인도 경제가 살아나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평균 인구 연령이 가장 어려요. 거기에 핵심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영어를 애들이 잘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맹인도 되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인구 대비해서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실리콘밸리에도 실제로 그 인디안들이 되게 많아요. 제약 관련해서 특히나 복제약 카피 시장은 아마 제가 알기로 60% 이상을 인도가 점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거는 그냥 따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코인하고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한 가지 드리면 와지어 X라는 어떤 그 거래소가 인도 거래소가 있는데 바이낸스가 여기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와지어 X하고 관련돼 있는 WRX라는 코인이 있어요.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제가 차트를 봤는데 거의 미동 없어요. 거의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인도가 암호화폐에 관해서 좀 눈을 뜨고 사용자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와지러 X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 유치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면 아마 이 코인도 BNB 코인의 어떤 그 상승률을 향후에 10년을 두고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구독자분이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을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그분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찾을 때 유튜브에서 누가 떠든다, 블로그에서 누가 떠든다 그런 코인을 찾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 뭐 바이낸스가 뭐 인도 거래소에 투자를 진행했다. 그럼 거기서 투자해 볼 거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파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자, 잭마가 안투그룹이 홍콩과 상하이에서 300억 달러의 IPO를 유치할 거다. 이게 안투그룹이 역사상 가장 큰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던 게 알리바바를 눈여겨보고 있었었고 소뱅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소뱅과 알리바바의 관계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추천했던 코인이 사실은 그 중간에 있거든요. 사실은 이번 영상에서 그거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새로운 IPO는 역사상 가장 큰 거래가 될 수 있으며 올해 초 약 294억 달러를 모금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다국적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기록을 잠재적으로 추월할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목표 가치는 미국의 거대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며 시티그룹 규모의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안투그룹이 그 정도까지 위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JP모건하고 하여튼 뭐 그런 데까지 추월할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더 희한한 건 뭐냐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안투그룹의 홍콩 오퍼링은 JP모건,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및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탈 코퍼레이션이 주요 기관이 주도를 할 것입니다. 왜 미국 금융 카르텔들이 여기 개입이 돼 있을까요? 안투그룹이 상장하는데 IPO 하는데 왜 개입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은 좀 약간 뭐 번외적인 말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은 중국은 중국이고 미국은 미국이고 막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패권국에 있기 전에 이 영국이었어요. 그죠? 영국 전에 또 누구야? 뭐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연이어서 파워게임이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어달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금융 카르텔들이 지금 안투그룹을 밀어준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왜? 가만히 보면 트럼프는 적대시하는데 자 금융 카르텔들은 이렇게 물밑에서는 밀어줘. 은근히 중국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파워를 거기다가 에너지를 슬금슬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패권국에 있기 전에 영국에 있었던 패권이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미국으로 넘어갔었고 지금 현재는 미국에 있었던 에너지가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잘라서 중국 너네는 다 죽어, 미국은 살아야 돼, 아니면 중국 응원하는 사람은 중국이 클 거야, 미국 죽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게 서로 간에 우리가 모르는 관계가 다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안투그룹은 IPO 수익금을 사용하여 국경 간 지분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안투그룹이 IPO 수익금을 이용해서 국경 간 지분을 확대한다. 웬 국경 간 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BSN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는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중국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을, 하나의 회사를 밀어주기 시작하면 그거는 국가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집중 역량이 훨씬 강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럼 그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뭐 그냥 뭐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뭐 블록체인 활성화되면 중국은 되게 싫어할 거야, 이렇게 보실 분이 있겠지만, 중국이 공산당을 앞세워서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고 지금 BSN 네트워크에 관해서 막 활성화하려고 그러고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결국에는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더 중국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그거를 뭐하러 막겠어요? 더 활성화시키지.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거는 알리바바 그룹이 있고 소뱅이 지분의 28%를 가지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이 소뱅의 지분의 23%를 가지고 있다. 이 관계를 보시고, 자 보세요. 1호 펀드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대부분을 참여를 했었어요, 사실은. 자, 2호부터 이게 딱 발톱이 드러나. 보세요. 2호 펀드,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카자흐스탄 국부 펀드, 미조 파이낸셜 그룹, 다 참여가 돼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카르텔들이 참여가 돼 있어서 비전 펀드가 움직여요. 비전 펀드는 알리바바를 또 도와줘.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이 틀린가요? 누군가가 중국을 밀어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이 아니라. 근데 중국에서 대표적인 기업인 안투그룹, 알리바바, 이런 거 위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코인을 찾는 게 급선무죠. 근데 제 채널에서는 힌트를 분명히 지속적으로 드렸었어요.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각자 개인의 역량이에요. 자, 쿠팡의 투자 연역 세카이어 캐피탈 2014년도에 들어갔어. 쿠팡도 마찬가지야. 제가 2018년도에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랑 쿠팡과의 그 관계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쿠팡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뭐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쿠팡이 1년에 1조씩 적자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되게 댓글로 되게 비꼬더라고요. 그땐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쿠팡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커지고 본인도 활용하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은 제가 쿠팡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2018년에 제가 동영상 만든 것 중에 카카오에 관한 거를 되게 많이 다뤘었고, 쿠팡에 관한 거, 그리고 소뱅에 관한 거를 되게 많이 다뤘었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 부각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세카이어 캐피탈 이런 유대계 근본이 있는 뿌리 깊은 금융 카르텔들이 손을 담궜으면 이거는 그냥 다 얘기 끝난 거예요. 이게 왜 망해요? 앞으로 점점 더 더하면 더했지. 신세계, 롯데 이런데 쿠팡하고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쿠팡 뒤에 누가 있을까요? 쿠팡은 참고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쿠팡에서 머리 검은 외국인들 아니면 상부층에 있는 그 조직체 이사진들 있죠? 중요 경영진들, 그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이에요. 아마존에서 움직였었던 빅데이터 있죠? 이 이커머스를 활성화됐던 그거를 그대로 쿠팡에 투영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뻔히 정답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수도권 고3 빼고 등교를 중지했다. 이 뉴스가 8월 25일 날 나왔는데 3단계 조처, 선제적 조치. 그래서 제가 이 뉴스가 또 나왔길래 또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2주 새 수도권 학생이 168명이 확진됐다.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 전환한다. 또 온라인 계약해야 하다니 막막하다.
이런 뉴스가 여기저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또 보면서 생각했던 게, 어저께도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 대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있는 자영업들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상가 투자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월세도 중장기적으로 못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요?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어. 이거는 그냥 유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보세요. 하다 안 하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번 주는 등교하게 하고 격주로 등교를 하게 했었잖아요. 이게 계속 번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몇 년이 흐른 후엔 애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된다니까요.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될 거라니까요, 분명히. 당연히 여기 있는 거는 다 노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 그냥 다 잃는 거야. 돈 벌기 힘들어지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국에 자영업 하셨던 분들, 상권에 권리금을 주고 투자했던 사람들, 상가 투자해가지고 월세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 상가도 제가 보니까 10억을 넘게 줘야 투자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은행 대출 받았으니까 한 달에 최소한 못해도 500 이상은 은행에 이자 돈으로 바쳐야 돼. 노답이에요, 이게. 노답이란 얘기는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활성화된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코로나 이전 세상과 코로나 이후 세상은 틀리고, 제1의 코로나 1이 나오면 제2의 코로나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바깥 활동, 스트리트에 활동하기 더 힘들어지고, 돈 벌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 배가 고파. 그러면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 가진 사람들도 자기 애기가 분유를 못 사 먹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강도로 돌변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서 더 많이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공기는 오염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혼하는 사람 겁나 많이 늘어날걸요, 아마. 학생관리, 여기 보시면 온라인 수업이 번복해서 플립으로 계속 들어가.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배 두들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대기업 정규직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관리 지금 보면 한 반에, 제가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25명이었어요. 학생관리 온라인으로 하면 한 선생님이 학생관리 1,000명도 가능해요. 더 시간이 흐르면 1만 명도 가능해. 더 시간이 흐르면 10만 명도 가능해질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향후에 선생님이라는 그 직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럼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건축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학교는 누가 지어? 그 다 맞물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현물 경제하고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 있죠. 물리적인 것들. 거기서 벌어먹기 점점 살기 힘든 세상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나코인에 관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저렴할 때 조금씩 사둬라. 그게 여러분들 노후의 보험을 들어두는 거예요. 마나코인이 있으면 디센트럴 랜드에서 내가 땅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땅을 사고 거기에 건물을 줘.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어. 그거 갖다 내가 현물 경제에서 빵을 사고 쌀을 살 수 있어. 우유를 살 수 있어.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니까요. 어느 순간이 되면. 호라이젠의 비글리온에 대한 6가지 질문. 자, 코인텔레그래프에 호라이젠에 관해서 나왔어요. 자,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건 여기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장 많이 추종을 하는 트위터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5개래요. 5명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찰스 호킨스. IOHK 찰스의 열정, 광범위한 지식 및 윤리.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다의 카르다노도 마찬가지로 IOHK예요. 이쪽에서 움직이는 건데, 찰스 호킨스가 거기 수장이에요. 근데 호라이젠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IOHK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에이다도 참고로 가격이 올라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욕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찰스 호킨스 먹방하고 돌아다닌다. 엄청나게 욕 먹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은 가격을 추종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리 실버트. 향후 30년 동안의 산업의 지배력을 계획하고 있는 선구자다. 이게 핵심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호라이젠
CEO가 바라보는 베리 실버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이 30년을 보고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당연히 2012년에 비트코인을 헐값에 그렇게 많이 사들여서 재단을 만들었겠죠. DCG를 만들고 그레이스클 자산운용사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보는 인사이트를 믿고 지금 가격이 어떻게 가든 못 가든 그냥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냥 믿는 거예요. 중간 이상은 갈 거다. 아니, 중간 이상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6,000개나 되는 코인 중에 거의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냥 정답이에요. 정답.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는 그냥 게임 끝이에요. 제가 보기엔. 일반인은 눈앞에 가격을 추종하고 선구자는 본질 가치의 확장성을 관찰한다 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저도 마찬가지야. 내가 산 코인이 안 올라가면 짜증나요. 눈앞에 가격을 추종하는데 가격이 안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베리 실버트 같은 선구자는 본질 가치의 확장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인지도가 없을 때. 근데 이미 여러 가지 소스는 사람들한테 이제 던져진 거고, 자, 미국의 대표적인 매스 미디어일 수도 있는 포브스가 있는데, 포브스가 중국의 BSN 통해 미국 기업 신흥시장에 고립을 유도한다. 이게 앞에서 보면 이 서브젝트만 보면 좀 부정적인 얘기가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포브스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BSN에 대해서 전 세계 생산자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잠재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신흥시장 소비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포브스는 현재 지정학적 긴장 상태를 감안할 때 BSN에 미국 기업과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면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탈중앙화 서비스들이 중국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그 반대 경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했다. 또한 포브스는 BSN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엔터프라이즈급 블록체인 생태계다. 전 세계의 퍼블릭 체인과의 연결을 실현한다. BSN을 통해서 각각 다른 산업 생태계에서 획기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국에 있는 매스미디어가 BSN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국, 그래서 뭐 BSN 메타를 타고 있는 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뭐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는 앞질러 있는 게 사실은 중국인 건 맞아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블록체인 특허권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중국이고 미국이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국에도 좀 있었고, 중국에도 이제 2번 정도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2번 정도 들어가서 중국 애들하고도 일해봤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 뭐 호주도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고, 뭐 그 외 다른 나라에도 조금씩, 뭐 인도에도 있었고 조금씩 있어 보면서 느낀 거는,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저는 시장 상황을 되게 많이 안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좀 많이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녔던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투영된 거를 저는 좀 많이 봐요. 제가 인도 첸나이에 갔었을 때 포항제철 포스코에 이제 이사로 계셨던 분이 거기서 이제 주지사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도 있었거든요. 포항제철. 근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게는 말씀들을 잘 안 하세요. 그냥 전 세계의 에너지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로 가냐, 우리 개인들은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야 거기서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추종하냐 아니면 그냥 방관하냐, 그 차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임팩트 있는 뉴스를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스토리지가 뭐 한 30 몇 프로 급등을 했어요. 제가 파일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파일코인 그 P2P 스토리지 개념이 시장에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그 메타를 세력들이 쉘링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런 친구들이 움직일 거다. 시아코인까지 포함해서 스토리지 골렘, 시아코인. 근데 그게 다음 달 되면 더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스토리지가 약간 오르긴 했어요. 근데 급등했을 때 올라타지 마시고 시장이 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그 소강 상태 아니면 좀 조정이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사서 모으시라는 거죠.
사서 모으시는 거는 반짝반짝거릴 때 들어가시면 반드시 물리게 돼 있어요. 물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nem코인은 12월달 중요한 게 있으니까, 중요한 어떤 그 메타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9월달 9월 14일인가 아마 nem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대1로 코인을 아마 에어드랍 해주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거래소에서 얘기가 9월달 초가 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설프게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설픈 트레이딩보다 지금 현재는 홀딩의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